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사고 팔고 놀자 팁입니다. 먼저 어제 영상에 많은 분들이 저를 위로해 주시고 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께, 그리고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좀 보면, 코스피는 0.47% 상승을 했고, 코스닥 장 초반에 좀 하락이 좀 컸었는데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장 마지막까지 하락폭을 줄이면서 결국 0.11% 네, 빠졌습니다. 뭐 오후 들면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삼성전자가 오늘 또 역사적인 최고가에 또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우리 진단키트계 삼성 시젠 볼까요? 장 초반에 시가는 개파락했죠. 22만 1,500원으로 시작을 해서 저가가 21만 5천 원까지 빠졌었고요. 그래서 오늘 더 한 20만 원 깨지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 결국 중간에 23만 3,900원까지 다시 음봉에서 양봉으로 전환이 돼서 상승하는 모습도 보여주곤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차트를 맹신하거나 차트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어디까지나 그냥 보조 지표일 뿐인데, 이렇게 차트를 그림을 보면 코스닥 차트와 좀 비슷해요. 장 초반에 코스닥도 좀 많이 빠졌었죠. 그때 시젠도 빠졌고, 또 상승폭을 줄이면서 시젠도 상승폭을 줄이면서 양봉 상승 전환이 됐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차트대로 움직인다 이것이 아니라, 시총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 코스닥이죠. 네, 시젠이 그만큼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시즌의 매수세가 몰리면서 또 진단키트 같이 또 대장이니까 같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코스닥 차트도 움직이고, 이 크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그만큼 외국인과 기관 이 수급이 코스닥 지수에 또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나마 위안인 것은 금요일장에 양봉으로 마감했다는 것이고요. 네, 이 양봉으로 마감한 것도 꽤 오랜만이지 않나요? 금요일은 항상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정강후약이라는 말이 있는데, 제 기억으로도 금요일마다 그렇게 시즌은 좀 안 좋았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24만 원 정도, 이렇게 아까 23만 3천 원을 뚫고 갈 때, 야, 오늘은 그래도 좀 다른 양상을 보이나 해서 24만 원이라도 안착을 해주면서 이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라도 들어오면 참 좋겠다. 그럼 어느 정도 좀 안심할 수 있겠다 했는데, 장중에 이 위아래로 흔드는 통에 아주 어지러워가지고 멀미할 뻔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장을 보면서 귀 밑에를 붙이고 제가 장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참 활용점정은 이 장 막판에 동시호가 때 벌어졌죠. 상승으로 마감 하나 했는데 여지없이 확 빼버리더라고요. 참 장난질도 좀 정도껏 해야지 말입니다. 또 짜증났습니다. 막판에. 제 생각에는 주포, 이 큰손 외국인이겠죠 아무래도. 오늘 기관은 그래도 매수세로 돌아왔는데, 이 외국인들이 다음 주에 보면 이제 모더나와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결과를 보고 움직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번 달 말이 지나서야,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이 제약회사들의 백신 결과 발표를 보고 난 후에, 물론 이 발표 때마다 아주 주가는 요동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사실 힘들어서 올릴 이유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직 모르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서는 이 화이자 백신도 처음에는 환호하다가 굉장히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저희 그 시즌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어제는 파우치 소장도 이 화이자 백신으로 짧은 시간에 코로나가 종식되기는 힘들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더나와
이 화이자와 이 같은 유형의 백신이기 때문에 그리 기대는 안 하고 있다지만 그래도 만에 하나라는 그런 희망에 시장은 반응하고 그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 물론 예상은 됩니다만은 그래도 혹시 모를 그것 때문에 매수세가 쉽게 들어올 것 같지는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도 결국 음봉으로 밑꼬리를 달고 2%대 마이너스를 기록한 어제, 그리고 오늘 반등을 분명히 줄 것이다, 상승을 기대했던 주주들의 희망, 네, 무참히 질밟히고 말았습니다. 최근 들어서 일주일 사이에 보면 거의 한 20%, 24, 5%까지 지금 시젠이 너무나도 많이 빠졌습니다. 다른 빅파마들의 임상 연구 결과를 보고 만약 이 화이자처럼, 네, 구라와 뻥을 쳐가면서 괜찮은 결과가 나온다라는 뉴스가 나오면 사실 2차 하락도 불가피해 보입니다만은, 관건은 이 발표 때마다 시즌이 얼마나 잘 버텨주느냐가 관건인 거죠. 네, 기사를 하나 좀 볼 텐데요. 다국적 회사 화이자가 최근 발표한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한 연구자는 이 백신이 코로나19 종식을 시킬 것이라고 확신했다고 말했다. 확신. 확신이 될까요? 화이자와 함께 이 백신을 개발한 독일의 바이오엔테크의 최고 경영자 우르그사한, 네, 12일 인터뷰에서 자신이 개발한 백신이 그 바이러스의 머리를 후려칠 수 있다며 확신한다. 네. 인터뷰도 박사치고는 좀 싼티나게 했네요. 예, 아니면 이게 그 해석을 이렇게 한 건가? 자, 굉장히 자신감 있는 인터뷰를 했는데, 음, 삼상 실험 결과 나온 9일까지도 이 백신이 인간의 면역 시스템에 강력한 반응을 야기할지 확신이 못했다며, 어, 바이러스를 정확히 겨냥하지 못해 바이러스가 세포로 들어가는 길을 찾아서 사람이 계속 아프게 할 가능성이 있었다면서도 우리는 이제 백신들이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네.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진짜 뭐 노벨상감이죠. 예. 근데 3개월 간격으로 8회 백신을 2차례 맞으면 적어도 1년 동안 코로나19에 대한 면역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고.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기대한다. 예. 무조건 뭐 면역력이 생긴다가 아니라 기대한다라는 거에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는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화이자 백신은 완전한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아 증상이 발현한 감염자에게 효과적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지금까지 실험 결과만으로 바이러스 전파를 막을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 네. 제가 기대한다. 아까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몇 년 전에 제가 우연치 않게 어떤 뭐 그 거리 측정기라고 하죠. 이 사업을 좀 같이 좀 할 일이 있었는데, 보면 뭐 지금 제조하시는 분들을 뭐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뭐든지 어떤 걸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제품이 다 최고라고 얘기합니다. 네. 시중에 뭐 다양한 제품들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최고래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거의 다였습니다. 네. 물론 획기적으로 정말 최고인 것도 있겠죠. 근데 저는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이제 연구진들이나 박사들이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좀 하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 우리나라도 오늘 191명인가요? 거의 200명대 확진자가 나왔고, 미국은 15만 명이 넘었습니다. 일일 확진자가. 그리고 일본도 심각해지고 있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 워낙 땅덩어리가 넓고 검사도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이 무증상 감염자도 많다 보니까 이 미국 사람들 이 추정치는 하루에 감염되는 사람들이 적어도 20만 명씩은 좋게 넘고, 미국 인구 중에 1억 명 이상 감염이 되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추측,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4주에서 뭐 6주간의 봉쇄를 해야겠다, 뭐 조치를 지금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또 유럽도 봉쇄를 했는데도 여전히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요. 물론 아주 미미하지만 조금씩 줄고는 있는데 그 확산세는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네,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다음 주 외국인들의 포지션을 좀 예상을 해보면, 다른 이 빅파마들의 임상 연구 결과를 보고 만약 그 화이자처럼 괜찮은 결과가 나온다면
2차 하락 불가피해 보입니다만은 관건은 어, 발표 때마다 얼마나 잘 버텨주느냐가 관건인 거죠. 하지만 또 이번처럼 결과가 발표되고 많은 의심이 간다던가 우리는 뭐 임상에 실패했다 아니면 이런 심각한 부작용이 있다라고 하면 아 이게 백신이 쉽지 않구나 하고 그때 이 확실한 반등이 나올 것 같다라는 저의 생각입니다. 이 다들 아시겠지만 주가는 이 미래를 선반영한다라고 해서 CGN의 주가가 이제 더 이상 뭐 매출이 내년 4분기를 기점으로 많이 꺾이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회사에서는 뭐 무증 발표나 뭐 무증 발표하려고 하면 뭐 임시주총이 열리고 해야겠지만 이 놀랄 만큼의 배당금 아니면 확실한 호재 뉴스 이런 것이 아니면 이게 빠른 시일 내에 29만 원까지 복귀한다는 것은 조금 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했습니다. 저도 사실 인간인지라 마스크를 쓰고 이 코로나에 걸릴까 하는 마음 졸이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사람 많은 곳도 피해 다니고 여행도 마음대로 못 가고 있죠. 매일매일 이 가족들이 오늘은 사람 많은 곳에 가진 않았나, 이 몸은 어떤지, 감기 기운이 있는지, 있다면 혹시 감염이 되진 않았는지, 네, 또 어머님 걱정도 매일매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이 그전 코로나 이전의 삶 너무 그립습니다. 하지만 이 제가 시즌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각종 제약회사에서 이 백신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곤 하는 저의 이 모습이 참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 암튼 여러 가지로 힘든 다음 주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얼마나 잘 버텨줄지, 얼마나 요동칠지, 이 백신의 결과는 어떨지, 이번만 잘 버텨준다면 수급도 좋아지고 다시 우상 향하는 모습 빨리 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이 백신 이슈가 좀 사그러들 때쯤 그때 추가 매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시즌 동지 여러분들도 화이팅 하시고 주말 잘 보내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 사고 팔고 놀자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